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입니다. 라이브 방송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 되죠. 자, 지금 SCFI 지수는 솔직히 올랐어요. 기대했던 건 오지 않았네요. 전 4천을 이번 주에 넘길 바랬지만 4천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간 외에 그건 좋냐라고 했을 때 다들 보시다시피 시간 외에 뭐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한 5시 40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인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뭐 사실 유의미한 하락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알겠지만 아무튼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떨어지고 있는 거냐? 사실 주꾸미도 어제까지만 했을 때는,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도 의아했죠. 왜냐면 옵션 만기일, 요즘에 옵션 만기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기일 내만여의 날도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젠 내만여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3, 6, 9, 12가 내만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젠 이것도 아닌데 어쨌든 떨어져서 저는 어쨌든 그냥 이유를 붙이면 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원달러가 1150선 턱밑, 코스피도 출렁.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알다시피 떡락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침에 떡락이 심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업종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떡락을 하긴 했으나 회복을 하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오후장에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떡락을 하긴 했으나 오르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사실 어제 나스닥도 똑같았습니다. 떡락을 했지만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하락은 HMM 때문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지금 다들 알다시피 델타가 심하죠. 델타 변이가 심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4단계로 격상됩니다. 그렇죠. 12일부터 격상이 될 건데, 수도권. 이 델타 변이가 어떤 바이러스예요? 전염력이 엄청나죠. 뭐 마스크를 써도 전염된다 뭐 이런 소리도 있던데 전염력이 엄청납니다. 다행인 건 치사율은 적습니다. 치사율은 크지가 않아요. 치사율은 크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확진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죠. 실제로 현 시간 확진자 수를 보면 665명인데요. 어제자 비해서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6명이 는 수치입니다. 그거 다들 알다시피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이상씩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신흥국 증시와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여러분 신흥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새로 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환율이 원래 11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1150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원 가치가,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야? 1달러를 사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예요. 그 말은 뭐야? 지금 1달러가 비싸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1달러가 더 비싸졌어요. 1달러 살려면 1150원 내야 돼요, 이제. 왜? 원화 가치,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떨어져요? 미국, 여기가 안전하니까 돈이 다 일로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돈이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지 알겠죠? 1달러를 사는데 이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이거 값이 올라갔다가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게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만, 이게 아까 장중에는 마이너스 0.22였거든요. 원래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돌리긴 했습니다. 플러스로. 물론 이게 끝까지 이어질진 몰라요. 장 열려야 되고요. 지수가 이어질지는 한번 미국장이 열려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일단 열려야 알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주꾸미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일시적인 하락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붙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왜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제일 그럴싸하거든요. 주꾸미도 그래서 제일 그럴싸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밤에요. 오늘 밤 나스닥 같은 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근데 여기서도 약간 물음표를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될 게 있어요. 뭘 물음표를 던져야 되냐면, 신흥국,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지금 다 빠져서 미국장이 강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요일날 여전히 약세를 보일 건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여전히 약세를 보일 건데,
미국장은 좋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돼야 돼? 이 데이터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일 강했던 게 뭐예요? 오전엔 코로나였고요. 오후에는 갑자기 원전으로 넘어갔었는데 이거 제가 장중라방을 했기 때문에 다 봤는데 코로나였어요. 그러고 나서 원전 넘어갔는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외로 보십시오. 지금 특히 재택근무나 원격으로는 안 그러네. 재택근무 같은 거. 그리고 여기 교육 관련주들 있을 거예요. 교육 관련주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스마트 러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교육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흐름이. 왜? 지금 왜 이런 애들이 오를까요? 왜? 시간 외에서 왜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다 알다시피 거리두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재택하게 되고 그리고 원격 교육 하잖아요. 집에서 애들 교육받는 거. 이런 게 또다시 한번 받을 것 같으니까 수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얘네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은 뭡니까? 사회가 또 락다운이라고 하죠. 뭐야? 봉쇄하는 겁니다. 봉쇄. 물론 봉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염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오르는 거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관련주들은 떨어질 확률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주꾸미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현재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맞아요. HMM의 매출에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출에 영향 없어요. 사회가 더 봉쇄가 되고 해도 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도 나가고 하니까 시장 전체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HMM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언제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냐? 알 수 없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얼마나 시장에서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끝날 때쯤에서야 요때까지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델타 변이가 잡힌다? 그건 당연히 그때가 제로 소멸이 될 수가 있겠죠. 제로 소멸이보다 악재 소멸이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아침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항상 보이던 패턴 급등이 보였으나 흘러내렸죠.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오후에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온 겁니다. 조정 공포 틈타서 공매도가 활개쳤다. HMM 오늘요 전체 거래 대비율이 12%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공매도를 쳐댄 거죠. 왜? 지금 겁 날 때니까. 그리고 왜? HMM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평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주꾸미는 생각해요. 하지만 높은 자리인 건 당연하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매를 후들이면 더 무서울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애한테 공매 치는 거랑 여기에 있는 애한테 공매 칠 때 공포가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가 전 많이 쳤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HMM의 하락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죠. 주꾸미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하고 S&P가 일단은 돌려주기를, 그러니까 S&P뿐만 아니라 다우까지죠. 다우랑 나스닥이 좀 돌려주기를 다시 플러스로 단기간으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쳤을 때 이 HMM이든 뭐든 우리나라 그냥 전체 증시가 잠깐의 하락이 나올지언정 바로 돌려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세요. 이런 날들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도 여러분 이런 날들 급락하는 날들 코스피가 급락하는 날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그냥 하나 더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왜냐면 얘는 그렇게 안 클 수가 있죠. 치명률이 별로 적으니까. 근데 감염자가 엄청 많아지면 이게 또 물음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었다. 왜? FOMC 연준에서도 말했다시피 별로 아직 긴축 우려도 없고 해는 그런 뉴스 보고서도 지금 발표된 상황인데 사실 증시에 영향 끼치게 딱히 없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나 너무 겁먹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정량 전량 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일정량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그래도 남은 거라도 수익을 내면 되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 이때라도 다시 모아서 평단을 더 낮춰서 어차피 HM의 실적에 영향 끼친 게 없으니까 그때 더 크게 먹는 거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난 그거 다 귀찮다. 어차피 HM의 매출에 영향 끼치는 것도 없으니까 이건 오를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오르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확실히 지금 지수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매출에 영향을 끼친 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축복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